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정밀 폭격 훈련으로 대응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쪽 스타크턴 지역에서 연쇄 총격 살인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5건의 총격 사건으로 남성 5명이 숨졌습니다. 주말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발생한 한인 업주 피습 사망 사건은 사실상 예견됐던 피해라는 지적입니다. 계속되는 슬럼화에 다운타운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유엔이 각국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조기 종결 기대감에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주말부터 인플레이션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득과 부양 가족에 따라 최대 $1,050를 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쐈던 북한이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23분쯤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 4,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최대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 비행 속도는 음속의 17배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아오모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현 정부 들어 8번째인데 이 중 5번이 지난 열흘 사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재원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1월에도 화성 12형을 쐈지만 당시에는 높은 각도로 쏴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긴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9월 초 6차 핵실험을 전후로 화성 12형을 2차례 정상 각도로 발사해 북태평양 해상까지 날려보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정밀 폭격 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어제 오후 우리 공군의 F-15K 넉 대와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넉 대가 공격 편대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F-15K는 서해 직도 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공대지 합동 직격탄 2발을 투하했습니다.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김양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 반쯤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일 정상은 약 25분 동안 이루어진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국민을 위협하고 지역 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할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coordinate the immediate and longer-term response bilaterally, trilateral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미 국방부는 어제 도발 직후 미군이 한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와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며 연합 억지력과 역동적인 타격 능력, 군사력의 상호 운용성을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미사일에 대해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중거리, 미 국방부는 장거리라고 발표한 데 대해 사거리 등 미사일 재원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 들어서만 북한이 39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규탄하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 긴급하게 외교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치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현지 시각 5일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캘리포니아 북쪽 스톡턴 지역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스톡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관내에서 5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5명은 모두 성인 남성으로 늦은 저녁이나 이른 새벽에 혼자 걷거나 주차된 차량 안에 있었던 중 습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는 21살에서 54살 사이로 숨지기 전 폭행이나 강도를 당한 흔적이 없고 갱단이나 마약 조직과의 연관성도 없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탄알 시험 결과를 토대로 동일범 또는 같은 일당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2건의 총격 사건도 이번 사건의 범인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에 포착된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면서 9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묻지마식 연쇄 살인으로 보고 인근 주민들에게 늦은 밤 외진 곳에 혼자 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잉그루드 출신의 래퍼가 사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LA 한인타운 7가와 8가 사이 사우스 뉴햄프셔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건물 밖 화단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지만 이내 숨을 거뒀습니다. LA 경찰국은 총격 사건의 피해자는 32살의 라타우리샤 오브라이언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라타우리샤는 잉그루드 출신의 래퍼 하폰스로 알려진 인물인데 아내와 통화를 하던 중 기습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어두운 색을 입은 30대 남성 용의자가 SUV를 탄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총격을 가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타고 달아난 차량 정보를 토대로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래퍼 하폰스는 슬하에 3 자녀를 두고 있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녹색 쫄쫄이 복장을 한 여성 떼강도단이 나타나 승객들의 물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 형광색 쫄쫄이를 입은 여성 10여 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하철에 올라 객차를 넘나들었고 10대 여성 2명을 폭행한 뒤 승객이 가지고 있던 물품을 강탈했습니다.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형광 쫄쫄이를 입은 여성들이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피해자는 얼굴을 가격당하기까지 했는데 피해자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폭행 사건을 방관한 채 영상을 찍어 올린 시민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하철에서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 의류상가에서 발생한 한인업주 사망 사건의 원인이 슬럼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절도범들을 쫓아갔다 피습을 당해 숨진 한인업주 이모 씨. 인근 상인들은 충격 속에서도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해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 건씩 있어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쫓아가다가 이런 변을 당했는데 I don't have to follow them because if you follow them, they might come behind you. 패션 디스트릭 관할 경찰의 범죄 통계를 보면 피해자가 있는 파트 1 강력 범죄는 지난해보다 3.5%가 늘어났고 이중 절도 범죄는 무려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LA 다운타운의 슬럼화로 분석됩니다. 상가 인근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지역은 지난 2-3년 사이 노숙자 수가 20% 이상 늘어났고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범죄 사건의 절반 이상이 노숙자들에 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The homeless problems, the gang activities within a block of us. The bigger problem is the district attorney
Gascon letting people out early, not charging them, and criminals thinking that they could get away with murder. 미진한 시 당국의 대응도 상인들의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토요일 한인업주 피습 사건 역시 911 구급 대원들이 오기까지 무려 30분 가까이 걸렸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말입니다. The police is coming too late. You know what? When you call, because right here is downtown. Too many Hispanic, Koreanos, Armenians, but too much discrimination for the people. Because right here is no Beverly Hills, no coming fast. 다운타운이 슬럼화되면서 이곳 패션 디스트릭 역시 갈수록 더 많은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상인들은 경찰과 지역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유엔이 각국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 연준 금리 인상 조기 종결 기대감에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미 증시가 이틀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주가가 모두 어제보다 2%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3대 지수는 연 저점에서 나란히 5% 이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8월 기업 구인 건수가 전월보다 10% 급감해 2020년 4월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한 것이 증시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노동시장 과열이 진정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수치가 나오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또 유엔이 각국 중앙은행의 과도한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한 것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에 종료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를 낳았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미 신흥 경제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잠재적인 부채 위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이번 주 크게 내려간 것도 투자 심리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주 한때 4% 선을 넘었던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오늘 장중 3.6%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주목할 점은 22%나 폭등한 트위터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다시 인수할 것이라고 밝혀 증시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반등장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지 약세장 속 일시적 반등에 불과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증시 전문가들의 예상도 엇갈리는데 하락장 속에 주기적인 반등이 지속될 것이란 의견과 영국과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 글로벌 악재가 여전해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주부터 인플레이션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오는 금요일부터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동이체로 세금 환급을 받는 전자세금 보고자가 제일 먼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데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 $1,050를 받게 됩니다. 우편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직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오는 25일부터 카드 발송이 시작돼 이달 말쯤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액이 책정되는데 1인 납세자는 $350, 1인 납세자에게 부양자가 있을 경우 $700, 부부 합산 보고자는 $700, 부부 합산 보고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050를 받게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는 지원금 혜택이 적게 돌아갑니다. 연 $15만 에서 $25만 사이 납세자와 가족은 $250에서 $750를 환급받고 $25만 부터 $50만 사이 납세자와 가족은 최대 $600를 받게 됩니다. 최근 높은 환율과 유가 상승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적 항공사들의 항공료가 또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빌리고 기름을 사올 때 통상 달러로 결제하는데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손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면서 국적 항공사들이 경영 악화를 겪게 된 겁니다. 여기에 국제유가마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경영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올렸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이달 들어 다시 2만 원 내외씩 할증료를 인상했습니다.
항공업계는 팬데믹 이후 승객 수요는 늘고 있지만 높아진 항공기 유지비와 함께 산유국들의 감산 추진에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항공권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조치, 이른바 다카 프로그램의 위헌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이하예 기자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조치인 일명 다카 프로그램의 위헌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 발표가 곧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은 판결의 질 경우에 대비해 다카 수혜자들을 추방 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 마련으로 분주한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연방 항소법원이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카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낙태권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성향이 우세한 재판부의 성격상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백악관은 다카 수혜자들을 추방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이민 세관 단속국에 명령을 내리는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이 같은 논의와 판결이 이어질 때마다 신분과 체류에 불안감을 느낀다며 다카 프로그램 영구화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가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약 70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들은 추방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높아진 물가와 환율이 유학생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유학생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은 모두 8,4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집계된 12,015명에 비해 3,526명이 줄어든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30% 가까이 적어진 겁니다. 팬데믹 사태 동안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 체제로 돌아서며 유학생들이 미국에 체류할 필요가 없어졌고 높아진 환율과 거주비 등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것을 꺼리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취업 이후의 진로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학생들에 비해 불투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본인의 전공에 맞지 않는 일은 아예 할 수조차 없고 설사 전공에 맞는 일을 찾더라도 체류 신분에 억눌려 귀국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대학 재정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학생에 비해 더 많은 학비를 내고 있는데 그 수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LA 한인회가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예방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LA 한인회는 KYCC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예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이어지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제퇴거 예방을 위한 규정 등 법률 자문이 제공되며 지역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안내도 진행됩니다. LA 한인회는 임대계약서와 체납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할 경우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며 방문객들의 꼼꼼한 서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택임대료 지원안이 만료되면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수진영 원로 인사인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28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자 월남에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사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100권 안팎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고인은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군부 독재 시절 사회 정치 비판적인 글을 쓰다가 1974년 민청 학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강단을 떠난 뒤에는 정치권에 몸을 담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15대 총선을 앞두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조립한 전기차에게만 연방세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난 8월 통과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한 달 뒤인 지난달
현대아기아의 전기차 판매량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소식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종인 아이오닉5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뒤 지난달 미국 내 판매량은 한 달 만에 14%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아의 주력 전기차인 EV6의 판매량도 한 달 만에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립한 이들 전기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피해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아직까지는 법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판매량에는 변화가 없는 데다 9월 판매된 대부분은 법이 통과되기 전 계약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말부터는 판매량 감소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IRA로 인한 피해 본질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 대당 $7,500 상당의 가격 경쟁력 상실이거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 등과 같은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내용이 처음 공개되고 미국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이 개정이 되고 발효가 바로 즉시되고 바로 우리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 통상 당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준으로 또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기 전 외교부가 관련 전문을 받았음에도 당시 박진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이를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전문은 며칠 뒤에야 박 장관에게 보고됐는데 야당은 이 때문에 미국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